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 중에서 화장품의 기재사항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 조사단에서 화장품 분야에서의 허위 과대 광고 관련한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는데요. 거기에는 화장품 허위 광고 분야 중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 유기농 화장품, 그리고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현들을 86가지 사례와 함께 그 관련 규정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톡스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에 해당하는 용어죠. 그래서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진피에 화장품이 적용한다는 건 역시 화장품과 벗어난 그런 표현으로서 적절치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주로 표피에 작용하는 제품이죠.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담고 있는 사례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담당 관련 업무 담당 분들에게는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화장품 기재사항은 그 뒤에 4과목에서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세밀한 사항 알아보고요. 오늘은 부당한 표시 광고 이쪽 더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은 법에 정해진 부분만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총 1항부터 4항까지 정해져 있고요. 머릿속에 꼭 심어 놔야 할 사항은 바로 1항과 2항입니다. 1항은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 표시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고요. 2항은 2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 기재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 내용은 그 화장품 정의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말하죠. 그리고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하는 포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CGMP 규정을 보면은 1차 포장의 의미가 약간 다른 정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 1차 포장이 충전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일단 그 10조 제1항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표기해야 될 1차 또는 2차 포장입니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그리고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량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죠. 다섯 번째는 제조 번호고요.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입니다. 개봉 후 사용 기간은 제조 월일과 병행 표기하죠. 가격이고요. 가격은 책임 판매업자가 적는 것은 아니고 최종 판매자가 적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을 적게 되고 있고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 총리령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1항의 각 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1차 포장에 표시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이 1호부터 4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 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이 네 가지는 반드시 1차 포장에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시 기준과 표시 방법은 총리용어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의 기재사항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 1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그 금지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1호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2호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또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는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또 세 번째는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우려가 있는 그런 표시 광고의 내용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애매모호한 내용들인데요. 또 세부적으로는 또 총리령에 대해서 그 범위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장 법에서 언급한 표시 광고 범위와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해놨는데요. 화장품 광고의 매체 및 수단입니다. 과목부터 암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간단히 알 내용이죠. 신문, 방송, 잡지, 전단, 팜플렛, 견본,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 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또는 연극, 방문 광고 또는 실현에 의한 광고, 그리고 3호, 자기 상품 외에 다른 상품의 포장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상품도 포함됐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밖에 앞에 있는 과목과 3호까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입니다.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읽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목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 여기서 그 밖의 자라는 것은 한랄,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등을 인증 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합니다. 이러한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목입니다.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 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목입니다.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목입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영업자나 판매자가 그 자기 제품에 대한 그 표시 및 광고의 내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을 한다면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 14조에서는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요. 즉 제1항에는 영업자 판매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에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장은 이 영업자나 판매자가 행한 표시 광고 중에서 13조 제1항 제4호 즉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고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러한 그 자료 제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표시 광고의 내용들이 여드름성 피부, 항균, 피부 노화, 또 일시적 셀룰라이트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실증 자료로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기능성 화장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법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두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 책임 판매업자나 판매자들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역할이 바로 유통적인 화장품에 대해서 표시 기재가 잘못되어 있거나 표시 기준이 맞지 않거나 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행하는 그런 화장품에 대해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제1항 제10호에 제13조를 위반, 즉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화장품의 표시 광고한 영업자에게는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28조에는 그 과징금 처분 조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그거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의 최대치는 10억 원까지 10억 원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은 5천만 원에서 증량이 된 그 조항입니다. 10억 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은 다음에 시행령 제11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서 부과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업자가 그 의약품 오인 표현으로 표시 광고를 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그 해당 품목의 판매 업무 정지나 또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거기에 받는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을 계산하는데요. 과징금은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진 않겠죠. 그 구분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별표 가목부터 차목까지 중에서 가나 차목, 가나 카목, 즉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관련된 내용과 카목은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 또는 의심이 되는 표시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또는 해당 품목의 광고 업무 정지 3개월, 또 2차일 경우에는 6개월, 3차일 경우에는 9개월을 받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업무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계산해서 부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나 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 항목에 대한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에 2개월, 2차에 4개월, 6개월, 12개월 형태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요. 거기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계산해서 부과를 받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봐 본 차트를 넣었고요. 이 부분 살펴보셔서 과징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3조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이 벌칙 조항에 따르면 본 13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영업자께서는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본 조항을 어기면은 두 가지로 처벌을 받는 거죠. 벌칙 조항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하나는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를 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화장품 광고 매체의 매체 또는 수단으로 적합치 않은 것은 정답은 자기 상품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식약처장은 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하여할 경우에는 그 업무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얼마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관련 규정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 내용과 그 사실에 대한 광고 실증 방법, 그리고 과징금, 또 벌칙 조항 등 관련된 연관 규정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